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설날 연휴가 오늘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뭐 좀 주머니가 두둑해졌겠죠. 세뱃돈 때문에. 그쵸. 1년에 몇 안 되는 네. 부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짭짤한 날 네. 바로 설날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그 세뱃돈이 이제 사실 엄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그렇죠. 시절이 이어졌습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애기도 돈은 잘 모르니까 그냥 네. 엄마 주고 아빠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엄마를 주니까.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야 이제 그간 네. 꽁쳐두셨던 돈을 네네. 저에게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주셨어요. 그게 많이 불려져 있더라고요. 와, 훌륭하신 부모님이네요. 네, 보통 낯쓰기 바쁜데.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다 주식으로 네. 얼마 전에 이제 좀 아니, 우리 최선임 씨 보면 네. 너무 해맑지만 가끔 약간 그 일탈성 발언이 나와요. 주식을 했지만 날렸고요. 날렸고요. 귀여우시. 오늘 의상도 봐요. 드라큘라예요. 조심해요. 물로 뜯길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계단노트는 어릴 때부터 세뱃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서 재테크까지 하고 있는 최서임 아나운서를 부러워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와 함께 만신전의 금기 기록물을 공개해 주실 또 네 분의 만신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월 섣달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부연사 선생님?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집안에 음하고 탁하고 오래된 물건들은 다 털어내고 네. 새로운 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런 준비를 하고 싶다라면은 네. 첫 번째로 집안에 복이 들어온 현관문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놔야 되고 낡은 신발이나 지저분한 물건들은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대비군 선생님 새해에 네. 이것만큼은 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아, 예. 그런 의미의 선조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저승길을 갈 때 네. 네. 문지방 넘어가 저승길이란 말이 있어요. 문지방 넘어가. 거기가 저승이다. 네.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죠. 네. 그 외에 우리가 자제했으면 하는 행동들 또 뭐가 있을까요, 약삼 선생님? 설날 전후로 상갓집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부득이하게 상갓집을 가야 한다면 다녀온 후에 몸에다 소금을 뿌리거나 대문 밖에서 몸을 털고 오거나 여기저기서 몇 군데 들렸다 오는 게 좋습니다. 아, 네네네. 아니, 그, 명절이면 나오는 뉴스가 꼭 있어요. 식구들이 모였다가 사고까지 나는 경우. 맞아요. 종종 들리곤 하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청아도령님? 식구들끼리라도 가능한 부정한 말. 야, 너 안 돼. 너 망했어. 죽겠다. 막 이런 말들은 네. 그 부정을 탄다 그러죠, 네. 우리가. 그러니 될 수 있으면은 긍정적인 말, 서로 덕담. 그런 네네. 덕담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부자 되실 것 같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이거 안 돼. 영혼이 없어서 안 된다고. 대박 나시겠어요. 네, 영혼이 없어서 안 이런 게 안 돼. 됩니까? 안 돼. 영혼이 있는데. 아니, 제가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요? 가까운 그 우리 동료 이수근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네네. 네. 형 내일 그 보살 하잖아. 그래서 야, 보살은 네가 하지. 그랬더니 아니 형 보살 하던데? 아니 보살이 아니고 정확하게 괴담 노트. 그랬더니 괴담 노트.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이모님 나가시니까 내일 저기 만나면 잘 좀 해드려. 이수근 씨의 이모님 누구신지 한번. 접니다. 예.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 이수근 씨도 이제 보살 같은 방송 그렇죠. 사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네. 하고 있으니까 같은 프로그램끼리 서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는 게 야, 서로를 좋지 위해서. 않나, 예.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좋은 말, 뭐 덕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괴담 노트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더욱더 강렬하고 더욱더 옥삭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에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열어주실까요, 최소임 씨?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청아도령 선생님이십니다. 청아도령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엄마를 찾아 떠도는 혼의 정체. 청아도령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끔찍한 비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인형에는 눈과 코, 입이 있어서 혼이 깃들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안에 말을 못하는 혼들이 담기면 떼어내기가 더 힘듭니다. 지금부터 그 혼을 품게 된 여고생에게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회사 문제로 이사를 오게 된 은주 씨 가족. 해나야, 학교는 어때? 그냥 뭐 선생님은 괜찮아? 아니, 친구는? 다 괜찮아. 나 그만 갈게. 고등학생이 되면서 말수도 부쩍 줄어든 딸 해나. 은주 씨는 사춘기가 찾아온 딸을 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웠습니다. 원래 좀 그렇죠. 사춘기가 네,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해나에게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무슨 차를 마신 거지? 가루? 약간 보온병 같은 거예요. 아, 이쁘다. 누굴 닮아 이렇게 이쁠까? 내일은 뭐 입을래?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저렇게 신났어? 전학간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은주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장을 보고 돌아온 은주 씨. 뭐가 이상해. 해나야, 너 언제 왔어?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니야? 아, 나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려고. 그래? 근데 그 뒤에 감춘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해나는 무언가를 숨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는 해나가 사용한 욕실을 정리하다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아기들이 갖고 놀 법한 작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인형 장난감인가 봐요. 해나야, 너 거기서 뭐해? 그냥 나 배고파서 뭐 좀 먹었어. 잠깐만요. 뭐야? 해나가 떨어뜨리고 간 물건을 확인한 은주 씨. 이게 대체 왜? 분유병이잖아, 우유병.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안 자고 공부를 하나? 오구오구 우리 애기 잘 먹는다. 옳지? 이거 먹고 엄마랑 코 자자. 인형에게 우유를 먹인 후 아기 재우듯 잠까지 재우는 해나.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기이한 딸의 행동을 말리려 은주 씨가 다가가는 순간 그렇죠. 결국 다음 날 은주 씨는 그 인형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내 애기야, 내놔! 엄마 빨리! 해나야, 너 지금 이 인형 때문에 이상해졌어. 이거 버려야 돼. 인형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그때 은주 씨에게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해. 그 틈을 타 해나는 인형을 가지고 방으로 도망쳤는데요. 그 후 방 안에서 인형과 둘이 생활하는 해나. 너 뭐야, 너? 결국 은주 씨는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죠. 듣고 보니 그 인형은 해나가 우연히 길에서 주워온 거였습니다. 주워. 길에서 주웠다. 누가 이걸 버렸지? 완전 예쁜데. 언니가 데리고 가줄게. 저게 시작이었구나. 그렇게 버려진 인형을 집으로 가져간 해나. 문제는 그 인형이 그저 평범한 인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 병원 좀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애 좀 보고 있어. 나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고 와서 힘든데, 그냥 데리고 가. 그렇게 아빠에게 맡겨진 아기. 아, 불안해. 자기야. 내가 지금 자기 보고 싶은 거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자기 지금 집 아니야? 와이프 있는데 나랑 이렇게 통화해도 돼? 괜찮아. 와이프 지금 없어. 내연녀와 통화하느라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모르는 아기 아빠. 그 사이 우유를 먹고 트림을 하지 못한 아기는 기도가 막혀 죽어갔습니다. 이거 안 쳐줬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기령이 해나가 주워온 인형에 들어가 해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버려진 건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게 방치되어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죽게 된 아기였죠. 이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는 우리 곁에 온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잘 지켜주어 세상에 떠도는 아기령들이 없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사연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보는데 네 분의 선생님은 계속 안 되는데 하면서 맞아요. 네 분이 동시에 되게 안타까워하셨던 맞아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늘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을 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니까 또 그런 안타까움을 맞아요.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은주 씨 딸이 갖고 있던 인형에게 붙어 있었던 건 이제 아기령이라고 하죠. 네. 그 아기령과 태아령은 좀 다른 건가요? 태아령은 엄마 뱃속에서 네. 복중에서 사산되거나 낙태를 하시거나 유산이 되거나 이래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가 태아령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 아이들은 삼신 할머니가 불쌍해서 걷어갑니다. 아기령은 태어났어요. 1년이 되기 전에 천문이 닫히기 전에 오장육부가 다 완성되기 전에 죽은 아기들을 아기령이라고 합니다. 이 아기령들은 지장보살님 전에 바리떼기 기자모신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이 환경적인 요인도 그렇고 그래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서라도 내가 아기를 가져서 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정말 소중한 생명이고 귀한 생명인데 또 한편에서는 네. 외도나 이런 불륜 때문에 이 소중한 생명들이 쉽게 없어지고 있어요. 맞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그 5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생일을 지금 축하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왜 축하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냐 물어봤더니 그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낳았던 그 아기가 이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고 그 자기는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기가 생일을 축하받으면 질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생일 선물 주지 말아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얘기 들어보면 뭔가 아기 귀신이 더 무섭다? 더 약간 집착이 심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아기는 귀신이 아닙니다. 아기는 어떤 원한을 가진 원기나 잡기 그런 귀신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순수하잖아요. 깨끗하고 맑은 아이들입니다. 네. 말을 못하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아기들입니다. 그 아기들을 왜 사람들이 자꾸 나쁘게 인식을 하는 거지. 왜 나쁘게 인식을 하냐 하면 네. 우리가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24시간 보호하잖아. 그러다 보니 집착이 강하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표현 못할 때 울거나 떼쓰는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 울거나 이러면 이 영이 씌인 사람들은 그게 두통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영상 속 인형에 붙은 아기령은 아기 아빠가 방치해서 주게 된 거잖아요. 그 트림도 안 시켜주고 그렇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럼 저렇게 아기한테 죄를 지은 집안은 제가 봤을 때는 자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맞나요? 그렇죠. 어. 부모는 아이를 잃었고 아이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네. 그런 부모들한테 무속에서 가장 큰 제업은 살생입니다. 살생업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살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벌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벌은 단지 어떠한 조금 형량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로 끝나지만 자기 자식을 죽인 벌은 곧 살이 찢어지는 고통,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그렇게 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아기 아빠는 결국은 인간의 벌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구속이 되었고 이 아기 엄마는 두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아빠가 형량이 끝나고 나올 때쯤이면 이 집에는 자손이 끊깁니다. 그리고 이 아기 엄마가 반실성이 됐어요. 어떻게 하냐. 그렇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엄마 입장에. 그렇죠. 자기가 그때 데리고 갈 걸 막 네, 네. 후회와 그렇죠. 미안함과 그래서 이 아기 엄마가 저한테 왔을 때 정말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아기만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지금 몇 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저와 함께 칠성님 전에 이 아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괴담 노트를 통해서 사실 가장 그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무거나 집에 들여와서 생기게 되는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아도령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고요. 다음 봉인된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번에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약삼 선생님이십니다. 약삼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귀신과의 위험한 동거. 약삼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위험한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과 뜻하지 않은 동거를 하게 된 남자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7, 늦은 나이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경수 씨. 반찬은 냉장고에 꾹 넣고 국은 얼렸다가 하나씩 꺼내서 그 데워 먹으면 돼. 혼자 산다고 궁상맞게 대충 때우지 말고. 경수 씨 어머니는 혼자 사는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하루가 멀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딱 술 안주네. 아, 이런 걸 보내주는데. 아, 어떻게 술을 안 먹어? 엄마 잔소리 없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경수 씨는
혼술을 하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주방등이 갑자기 켜지더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엄마가 오셨나? 엄마 아니에요? 경수 씨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경수 씨 기억에 없는 음식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유, 씨,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이상하네. 그때까지만 해도 경수 씨는 가만 탓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날 밤 평소와 같이 누워서 핸드폰을 하던 경수 씨. 갑자기 방문이 열린 후 실내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경수 씨가 문너서고 다시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와, 나 이 집 못 살겠다. 저는 이 집 못 살아요. 와. 경수 씨는 문이 고장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은 잠든 후에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집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 경수 씨. 그 존재에 대해 알아보러 저를 찾아왔는데요. 아, 저희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때 하경으로 보인 건 경수 씨 집에서 죽은 귀신이었습니다. 말없는 귀신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건 안 좋은 실몽의 징조였죠. 그래서 저는 경수 씨에게 이사 가는 게 어때?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말을 들어야지. 그날부터 귀신과 뜻하지 않은 동거를 시작한 경수 씨. 아, 이봐요, 귀신 선생님. 아, 청소하기 힘든데 그 유리에 손자국은 내지 맙시다, 우리. 같이 산다. 이제 적응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귀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배고픈 거 아니야? 분유 먹였어? 먹였어. 기저귀도 확인했고. 아, 근데 계속 오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멈출 줄 모르는 아기 울음소리에 친구 부부는 급하게 돌아갔는데요. 며칠 후 그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뭔 일이야? 야, 그때부터 애가 잠도 안 자고 계속 울어서 좀 알아봤거든? 애한테 안 좋은 기운이 붙어왔대. 경수 씨는 친구의 엉엉을 듣기 싫어 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는 조카. 가까이 가보니 조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지혜야, 아, 정신 차려. 야, 삼촌 좀 봐봐. 야, 완전 넋이 나갔어요. 어머, 어떡해. 한참 후 조카의 정신이 겨우 돌아왔는데요. 귀신이 예쁘다고 조카를 만진 게 탈이 났던 거죠. 귀신이 만졌어. 점점 선을 넘는 귀신이 장난에 화가 나기 시작한 경수 씨. 그런데 경수 씨의 몸도 이상해졌습니다. 아이고, 피를 토해요? 코피가 갑자기 나더니 목에서 피까지 넘어왔죠. 위협을 느낀 경수 씨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를 다시 찾아왔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경수 씨 집에 있던 귀신은 독거나무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한 달이나 지난 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독사였구나. 외로운 고독사. 원한보다 마음의 병이 쌓이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에 차마 담지 못한 소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저희가 망자를 보내는 이식을 할 때 공양밥을 짓는데요. 그 공양밥에 고독사 귀신이 짐승 발자국을 남겼더라고요. 이 말은 좋지 못하게 환생되는 것으로 살아생전에 나쁜 죄를 지은 경우가 이런 상태를 남깁니다. 그렇죠. 만약 이 고독사 귀신이 좋은 인생을 살았다면 나비나 새, 인간으로도 환생을 했을 겁니다. 맞아. 맞아. 그래도 다행인 건 고독사 귀신을 잘 떠난 보낸 사연 주인공은 그 집에서 그 후에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7, 8년을 살다가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고독사로 죽은 영혼은 누군가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 그 원한이 있는 영혼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까? 보이는 모습 자체가 다른데요. 칼에 맞아 죽은 귀신은 몸에 피가 쫙 빠지니까 삐쩍 말라 보이고요. 고독사로 죽은 흔히 경우에는 죽은 걸 오랫동안 누군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도 진물이 흐르고 썩은 데가 진동하는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독사 귀신은 아기가 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놓지를 못하는 곳에 가깝죠. 근데 보통 선생님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좀 이사를 갈 때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사 날짜만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사방이거든요. 삼살방과 오기삼살방이 있습니다. 삼살방은 천살, 겁살, 수억살 이런 세 가지의 불길한 살이 낀 방이라고도 하고 5 귀신이 따라 붙는다고 오기삼살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이사를 하거나 건물을 지으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실 때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 이 삼살방에 1년에 한 번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꼭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삼살방으로 이사를 갔으면 젖대 못질이나 하지 마시고 나무 선반도 달면 안 됩니다. 또 이외에도 이사 가면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요? 내리막길이 있는 집이나 집 앞에 하수구가 위치한 집은 재물이 고이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니까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약삼 선생님, 이사 가는 곳에서 큰 탈 없이 없길 바라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뭐 생활 속 이사 뭐 액막이 방법 이런 거 있습니까? 뭐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액막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사를 나가기 전에 먼저 짐이 다 나가고 나면 문 앞에서 발로 박을 큰 소리로 떼세요. 박을. 맞아요. 네. 옛날에 그랬지. 살던 집에 남아있던 묵은 기운이나 따라 붙으려는 애군을 깨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맞아. 그리고 새 집에 이사를 들어갈 때 보통 밥솥에 쌀을 들고 가잖아요. 쌀은 의식주를 말합니다. 또 이사 첫날만큼은 갓택신 성주신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머리 방향을 거꾸로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새 집에서 맑은 기운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왜 그 첫날 잘 때 머리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머리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네. 나쁜 걸 다 제치고 예. 그 다음부터는 똑바로 자면 모든 게 거기 있던 것들이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올해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들으셨죠? 바가지. 네. 예, 그리고 미리미리 그런 바뀌어야 것들 돼요. 이제 구입해 두셨다가 시원하게 나갈 때 한번 시원하게 깨고 예. 예,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약삼 선생님의 잔혹한 괴담 노트였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부연사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열어주세요. 부연사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10년 만에 돌아온 망자의 진실. 부연사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참혹한 이야기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보통
원한 맺힌 귀신은 바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망자는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어여쁜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앞둔 친동생 앞으로 말이죠.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괴담 지금 시작합니다.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젊은 나이에 사업으로 성공한 명현 씨. 얼마 전 예쁘고 순진한 현지 씨를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돈이 많은 명현 씨는 사랑하는 현지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오빠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아, 이거 받아줄래, 현지야? 오빠 마음이야. 이런 거 받으려고 오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만 가볼게요. 명현 씨는 현지 씨가 자신을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욱더 이 여자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오, 오, 냉정한데.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 텐데. 네. 그런데 명현 씨는 사실 얼마 전부터 밤마다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다름 아닌 10년 전 교통사고로 끔찍하게 죽은 친형 명재 씨였습니다. 그 여자랑 헤어져. 큰일 나기 전에 헤어지라고. 형, 아니, 나한테 왜 그래? 그러나 현지 씨에게 푹 빠진 명현 씨는 거의 매일 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런데 죽은 친형 명재 씨의 원혼은 꿈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젠 현실에서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오빠? 괜찮아요? 이날 밤에도 명현 씨는 형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요. 아, 형! 아, 나한테 왜 그래? 내가 행복해지는 게 싫어? 나처럼 죽고 싶은 거야? 상처받기 전에 헤어지란 말이야. 자꾸만 이런 꿈을 꾸게 되자 명현 씨는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이에 현지 씨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현지 씨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안 좋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점사를 통해 그간 숨겨져 있었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현 씨의 친형인 명재 씨는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현지 씨였습니다. 오 마이 갓! 내 돈은? 우리 결혼은? 사랑한다며. 바보, 등신. 그 말을 믿으셨어요? 아니, 그리고 내가 강제로 돈 뺏었나? 이거 최악인데요? 참, 2년. 어머, 어떡해. 이때 명재 씨는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되었는데요. 분노의 질주로, 아유. 그래서 그랬구나. 현재 씨는 일명 꽃뱀이라 불리우는 여자였습니다. 꽃뱀이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현지 씨가 꽃뱀이란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 이들에게 궁합이 안 맞는다면서 헤어지라고 했고, 특히 현지 씨에게는 제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말하시지 그랬을 그 앞에서. 근데 얘기해도 허나 현지 씨는 제 간곡한 당부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나 버리네. 불편하지. 기분 나쁘지. 아니, 우리 사이에 미안할 게 뭐 있다고. 그래. 아버님 수술비가 얼만데. 말만 해. 미안해. 의지할 데가 오빠밖에 없어서.
꼭 갚을게. 우선 2천만 원만. 마음 급한 명현 씨, 그 즉시 휴대폰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보던 형은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실리는 거야. 10년 전에도 아빠 수술비가 필요하다더니 또 아빠 수술비야? 이제 그만해. 아, 왜 이래요? 그만하라고. 이 일로 명현 씨는 현지 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 저를 다시 찾아와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지 씨는 이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꽃뱀 생활을 전혀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 벌 받지. 타고났어. 너도 나처럼 당해봐. 뭐가 씌인 거예요? 결국 예뻤던 얼굴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형처럼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현지 씨는 큰 사고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꽃뱀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괴담은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로부터 하나뿐인 동생을 지키기 위해 10년 만에 돌아온 망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그 네. 무속에서는 이제 가족이라는 인연이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아, 그래서 영상에서처럼 이제 네. 죽은 형이 10년이 지나서도 동생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건가 네. 보죠? 이제 가족은 단남이 아니라 천륜이라는 질긴 네. 줄로 묶인 공동 운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망자는 49제를 지나면 이승의 미련을 줬고 떠나야 되지만 형 명재 씨처럼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원호는 그 한이 풀릴 때까지 주변을 만들기도 하죠. 1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조용했던 건 동생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뿐인 동생이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갔던 여자와 엮이는 거 보는 순간 형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형에게 10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망자의 시계마저 깨우고 다시 나타나게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무속에서는 결혼을 앞둔 시기가 굉장히 이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 뭔가 이렇게 기운이 바뀌는 때라고도 하던데 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시점에 좀 유독 잘 나타나기도 하나요? 그럼요. 본인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땐 개인의 기운뿐만이 아니고 각자 썩다른 두 사람의 남녀의 네. 기운, 집안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집안과 집안의 기운이 합쳐지며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기운이 막 요동칠 때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상의 원한이 수면 위로 쭉 떠오르면은 가장 잘 드러나는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큰 변화가 닥치기 직전에 망자가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이 진짜 집안을 살려내. 가족이니까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인데 그만큼 원한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기고 싶은 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또 망자들도 원한을 쥐고 간 망자들도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우리 이제 사람들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내 눈물에는 피고름이 나고 뭐 또 내 인생사가 잘 펼쳐지지 않겠죠. 순간은 내가 운이 좋을 때는 가다가 내가 운이 나쁜 시기가 딱 들으면은 대형달에 한 대 탁 맞게 돼 있죠. 네. 그럼 내가 은기가 이제 발동하는 시기잖아. 운이 나쁠 네. 때는. 그럼 은기가 발동할 때는 원한기들 망자들이 뭐 각처에서 이제 들러붙게 되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괴롭고 힘들고 지옥굴에 들어가는 거죠. 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맞아. 그래서 남은 눈에 피눈물 내게 하면 안 되고 그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하면은 절대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 어떤 형태로든 본인에게 되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괴담 노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말입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네. 느낀 건 하나예요. 그냥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면 언젠가는 그에게 또 다른 희망이 온다. 이걸 꼭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연사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느 분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괴담 노트입니다. 대비궁 선생님의 노트 열어주세요. 대비궁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피눈물 흘리는 한 남자의 정체. 대비궁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믿기 힘든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을 텐데요. 심지어 억울한 죽음이라면 끝까지 그 진실을 찾아내고 싶을 겁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누나가 진실을 쫓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의 억울함 좀 달래주세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경숙 씨가 털어놓은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우애가 좋은 남매였던 경숙 씨와 병호 씨는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매주 얼굴을 볼 정도로 살갑게 지내던 남매였는데요. 올케는 옆 동네 사촌 오빠네 장가 갔어? 그래? 우리 예쁜 조카는 있지? 아, 오랜만에 고모가 용돈 좀 줘야겠다. 아이 다 큰 놈한테 무슨 용돈이야. 아들, 고모 왔어. 나와봐. 하나뿐인 조카는 어느새 직장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경숙 씨 눈에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죠. 그런데 한 달 전 동생 병호 씨에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어떡해. 수사를 통해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누군가가 동생을 둔기로 가격해 쓰러뜨린 후 불을 지른 걸로 밝혀졌는데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범인이 아직 실마리도 안 보여요, 선생님. 하늘이를 찾으면 돼. 하늘이? 병호 씨에 대한 점사를 보자 제 입에서는 하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경숙 씨 꿈에 나타난 병호 씨. 병호야, 누나한테 말 좀 해봐. 누가 널 대체 죽인 거야? 올케, 내가 꿈에서 병호를 봤는데 형님, 죽은 사람을 빨리 잊어야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 그 얘기하면 마음 아프니까 이런 걸로 전하지 마세요. 어? 수상한 못되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피눈물 흘린 거야? 다음 날 경숙 씨는 아무래도 병호 씨가 나타난 꿈이 심상치 않은 듯해 올케를 찾아가는데요. 와, 오늘 날씨 좋다. 덩달아 기분도 좋은데? 아이 엄마, 요즘 너무 웃어서 주름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늘아, 뭐 먹고 싶어? 하늘이? 와, 진영이 태명 오랜만에 들어보네. 경숙 씨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질문으로 남아있던 하늘이, 그 정체는 바로 조카 진영이었습니다. 태명. 태명의 하늘이. 태명, 와. 그렇게 드러난 추악한 진실, 알고 보니 예전부터 연인 사이였던 희진 씨와 사촌 오빠, 아, 집에 가기 싫다. 오빠랑 계속 있고 싶어. 아이, 조금만 참아. 우리 하늘인 잘 있지? 사실 진영이는 병호 씨가 아닌 희진 씨와 사촌 오빠 사이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와. 그렇게 병호 씨를 기만하며 만남을 이어온 두 사람은 결국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지? 아이, 그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희진 씨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친부의 존재에 대해 세뇌를 시켜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죄에도 병호 씨가 절대 경계하지 않을 아들을 이용한 거죠. 병호 씨는 쓰러진 자신을 버려둔 채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키운 건 정이 있을 텐데. 와. 어머, 와.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끔찍한 악행은 하늘이라는 태명에서 시작해 모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전보다 밝아진 얼굴로 신당을 다시 찾아온 경숙 씨. 선생님, 어제 꿈속에서는 병호가 웃는 얼굴로 저를 보러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요. 보통 귀신들이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꿈이 아니라 현생에서 귀신이 있다고 의심을 좀 해봐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특정 공간에 가면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그런 네네네. 말들이 있죠. 뒤에 누군가가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네. 이런 거는 누구라도 느껴봤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왠지 그냥 주변이 으스스하다. 이런 거를 느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겪은 건데 불을 껐다 켰다 합니다. 네. 실제로 진짜 악귀신들은 오. 불을 껐다 켰다. 제가 켜면 다시 끄고요. 오. 제가 끄고 돌아오면 다시 킵니다. 그러기를 밤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병호 씨는 그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는데 네. 꿈을 꾸다 보면 내 주변에 그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보였던 행동 중에 뭔가 그 어떤 주의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꿈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보여지는 그 형상과 그 매개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망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손을 끌을 때는 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발이나 옷을 챙기며 가자고 할 때도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표정이나 안색이 어두울 때도 절대 쳐다보거나 대꾸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승사자의 형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직계가족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망자가 음식을 권유하거나 함께 식사를 할 때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망자가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선생님 영상에 좀 담지 못했던 소개가 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 영상에는 다 표출이 안 되었지만 이 동생을 천도제를 했었어요. 네. 저한테 와서 천도제를 한 번에 하지 않고 3번에 거쳐서 했는데 천도제를 하면서 영가가 제 몸에 실려서 영가가 병호 씨가 네. 실제로 이러한 관계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사가 들어갔던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병호 씨는 화학 무기를 다루는 교수였어요. 화학 무기를 그 연구하고 관리하시는 그 굉장히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위험한 물질을 이렇게 냄새 맡고 만지다 보니까 자동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5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총각 때부터 결혼을 해도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속이고 온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가정을 갖고 싶었어요. 아내분만 이 병호 씨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반전에 대단하신 반전이요. 분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그 진영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걸 알고 뒤에 사랑을 쭉 해왔던 거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너무 많은 사랑을 주었고요. 호주, 멜버른까지 네. 그 유명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시킬 정도로 다 뒷바라지하고. 네, 전부 돈으로 이렇게 분이네. 유학을 보냈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보고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것도 그 자식이. 네, 그 자식이 어차피 그 돈이 다 그 아들 거지만 엄마와 사촌 오빠의 계략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한 평화로운 가족을 위해서 그냥 아빠가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네, 조용히 이제 모른 그렇죠. 척하고 왔던 건데 네. 그거를 이용을 한 거잖아요. 단순한 몇백억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돈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간절했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열어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 꽁꽁 봉인됐던 괴담 모두 해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노트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자, 내일부터 활기찬 일상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주무시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움츠러든 몸 푸시면서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는 더욱더 무섭고 짜릿한 이야기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괴담노트 봉인 완료.